안녕하세요. 조우상입니다. 오늘은 확정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확정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부터 확정신고를 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던 시절에는 부양 범위 안에서 일을 했고 연간 수입이 103만 엔 이하였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는 남편 회사에서 주는 서류에 간단히 이름, 주소 같은 형식적인 기입만 해서 제출하면 끝이었거든요. 솔직히 그때는 세금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했던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부양에서 벗어나게 되고 소득이 늘어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제 세금 처리를 제가 이해하고 관리해야 했으니까요. 이제 진짜 어른이 된 느낌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도 잠시 실은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프리랜서로 전향하면서 확정신고는 매년 반복되는 일이 되었고 지금까지 3번 확정신고를 했고요. 처음에는 세무서에서 온 우편물들 열어보는 것조차 긴장이 됐습니다. 근데 한번 해보고 나니까 구조가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면서는 훨씬 적응이 되어간다고 해야 할까요? 확정신고는 일본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고 그 다음 해에 2월에서 3월 중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더 냈다면 환급을 받고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많은 분들이 확정신고는 프리랜서만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정사원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기 때문에 따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요. 아르바이트도 한 곳에서만 근무하고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대부분은 추가 신고가 필요 없는데요. 혹시 회사를 2곳 이상에서 일을 했거나 본업 이외의 부업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또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 수익이 있거나 외주에서 일을 받아서 작업을 한다거나 온라인 판매 같은 급여 이외의 소득이 일정 금액 연간 2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초과하면 확정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부업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요. 급여 외에 소득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상황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본인의 소득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정 신고는 제출 방법은 3가지가 있는데요. 종이에 신고서를 작성해서 인쇄해서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서에 직접 가기 힘들면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 또 하나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이텍스로 송신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PC를 이용해서 이텍스 방식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세무서에 물론 갈 필요도 없고 우편요금도 안 들고 훨씬 편하죠. 수입 지출을 관리를 위해서 풀이라는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수입 경비 등을 앱 안에서 정리를 해두면 확정신고 시기가 되었을 때 자료가 이미 정리가 되어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요. 영수증도 사진으로 찍어 둘 수 있어서 관리가 편합니다. 저는 프리앱 안에서 확정신고 절차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안내에 따라서 입력을 하다 보면 신고서 작성, 전송까지 앱 안에서 다 처리가 됩니다. 몇 번 해보니까 좀 익숙해졌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 그런 툴이 또 있나 봐요. 뭐 물론 유료 플랜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금액도 저는 경비 처리를 하고 있어요. 해외 부양 가족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는 친정 엄마를 해외 부양 가족으로 신고해서 소득공제를 받았는데요. 첫 해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일본어 번역본도 물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인쇄해서 세무서로 우편 발송을 해야 했고, 그때는 좀 번거롭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제 어머니는 당시 70세 넘으셨었기 때문에 38만 원 이상 송빙한 증빙 자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30세에서 70세까지 가족을 부양으로 넣으려면 38만 원을 송금했다는 추가 서류가 제출이 필요하더라고요. 프리 앱에서 첫 해 확정 신고를 할 때 입력한 내용과 항목들이 저장이 되어서 그 다음 해에도 저장된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두 번째 신고부터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이거는 뭐 프리 말고도 마이포워드나 다른 회계 앱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드네요. 확정 신고에 필요한 기본 서류는 원천징수 표가 있어도 되고 아니면 원천징수한 금액 내역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수입과 경비 정리된 자료, 마이넘버 카드가 있으면 됩니다. 마이넘버 카드 없으면 결국엔 우편으로 보내야 되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실 거예요. 마이넘버 카드는 비밀번호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4자리 숫자 비밀번호 하나와 6에서 16자리 영문 숫자로 낸 전자증명서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이걸 까먹으면 동사무소 다 가셔야 돼요. 처음 확정 신고할 때 저는 이걸 매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또 해지더라고요. 이 영상이 일본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 또 앞으로 일본에서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프리랜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엄청 얘기를 많이 했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